미루게 된다. 네, 약간 미루게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안 미룹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는 안녕하세요, 리치파카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고 계신 다능인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는 얼마 안 되지만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노마드로 살면서 엔잡을 하고 있는 다능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사실 저는 전역을 했고 인희님은 이제 퇴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도대체 왜 퇴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인희님은 이유가 뭐죠? 퇴사를 하신 이유? 좀 우울하고 무기력하시다면 다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라서 네, 그럼에도 얘기해보자면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거가 좀 지루하다 할까요?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해야 하고 결론적으로 회사라는 곳에서 주어진 업무를 하고 회사의 임금 이외에는 부를 창출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회사라는 공간이 또 하나의 사회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위계 문제라던가 다양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회사라는 곳을 떠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퇴사를 하신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쳇바퀴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반복적인 일상,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 더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위계 질서나 이런 수직적인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 네, 이 정도가 그렇죠.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럼 퇴사를 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경제적으로 상황을 계속 이어가는 이 수익적인 거잖아요. 네. 혹시 어떤 방법으로 수익화를 하고 계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퇴사 후에 창업을 했는데요. 창업을 할 때는 보통 개인의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제 사업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부에서 청년들이 창업하는 과정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단은 창업을 했고. 그러면 나라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용하게끔 네. 많으면 억 단위까지도 주고 있어요. 진짜요? 네.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네. 진짜요? 네,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오, 대박인데요? 오. 하지만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결코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가요? 사업자가 없는 분들은 안 되겠죠? 사업자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의 대상이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만의 아이템으로 혁신적인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설득해서 정부에게 돈을 받아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이건 따로 좀 더 여쭤보고 싶네요. 네. 나중에 좀 배우면 저도 나라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맨날 내기만 했었거든요. 네. 받을 수 있다는 내신 거죠? 돈보다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시기도 하고, 저도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무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자기 개발이 무기인 거고, 인희님은 이제 정부 지원금을 좀 얻게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직접 받으시거나 이런 것들이 인희님의 무기라는 거네요. 그것도 하나의 무기이지만 그게 메인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고 제가 가장 잘하는 부분은 사실 어떤 분이 창업을 할 때 그 옆에서 완전히 조력자가 되어주는 역할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창업 컨설턴트 같은 네. 느낌인가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SNS 채널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자생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이렇게 러브콜이 오게끔까지의 만드는 그 루트를 제가 지금 2번의 창업 경험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랑 하시는 일이 조금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이나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저는 이걸 수익화로 연결시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네. 인희님은 그 과정 속에서 정부 지원금까지 네. 받고 이걸 창업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일들을 하시면 사실 이렇게 꼭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안 만나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빈도와 온라인으로 만나는 빈도의 수가 뭐가 더 많으신가요?
이게 때때로 사실은 다른 것 같아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7, 80%는 그래도 온라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대부분이 온라인이긴 하시네요. 네. 그럼 온라인으로 일하실 때는 카페나 이렇게 집에서 하시거나 네.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집중이 잘 안 되는 타입이라서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을 좀 분리하는 거를 좋아해서 카페를 나가는 편이고요. 이거 좋지 않나요? 카페 갔을 때 네. 다들 이제 출근해서 카페 되게 휑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 되게 좋죠. 네. 퇴사하면 이런 게 좋습니다. 퇴사하면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게 보통 예전에는 카페 가면은 사람들이 되게 주말에 가고 하니까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노트북을 들고 딱 일하러 가면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마치 빌린 것처럼. 지금 이런 공간을 빌린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의 하나의 장점은 카페 나 혼자 쓸 수 있는 거. 다른 분들은 다 출근해 있을 시간이니까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제가 장점 얘기를 좀 꺼내서 이어가자면 네. 혹시 인희님은 이제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이건 정말 좋은 것 같다.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사니까 네. 이건 편하다 혹은 좋다라는 것이 있을까요? 일단 아침 8시, 9시쯤에 창밖을 바라보면 다급하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저 이거 뭔지 알아요.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여유롭게 솔직히 그 생각 한 적 있다 없다.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했거든요. 아유, 다들 고생하네. 네, 나는 맞아요. 출근 안 하는데 네. 약간 나 출근 안 하지롱.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시는 내적 적 있죠? 승리감을 약간 그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다행이다.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네. 그거 말고는 사실 제가 추구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아침 운동을 더 좋아한다면은 아침에 여유롭게 운동을 갈 수 있다거나 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페에서 일하고 싶으면 뭐 주말이 아닌데도 평일에도 그냥 가서 하고 그리고 뭐 매일 아침에 마주치는 분이 있으면 그냥 뭐 눈인사라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사소한 것들이 많이 모여서 좀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그런 기쁨이 더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일 큰 장점이 저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만들 수 있다. 요즘은 이제 노트북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아내랑 캠핑을 간다거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맞춰가면 되거든요. 가서 일만 하면 되니까. 맞아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이니님도 그거네요.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네, 그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라이프 스타일 즐길 때 캠핑을 좋아해서 즉흥적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네. 혹시 이니님도 좀 아까 뭐 운동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이게 제일 좋다. 예를 들어서 뭐 여행도 있을 수도 있고 데이트도 있을 수 있고 운동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좋다 하는 건 뭔가요? 휴가 기간이 아닌데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거? 휴가 아닌데 여행 갈 네. 수 있는 거. 그거 너무 좋죠. 원래는 1년에 좀 길게 휴가 한 번 정도, 한두 번밖에 못 쓰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은 지금 막 그 항공권이 거의 치닫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8월이면 뭐 첫째 주, 둘째 주. 맞아요. 근데 그 기간 피해서 우린 그럼 셋째 주에 가자. 이렇게. 네. 이것도 여러분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게 네. 디지털 노마드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적으로 좀 자유롭다 보니까 저도 이 캠핑장이나 펜션을 예약하면 원래 주말은 더 비싸요. 맞아요. 그리고 차도 더 막혀요. 근데 저는 화요일, 수요일 이런 때도 여행을 갈 저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가 안 막히잖아요. 운전하면서도 다들 일하고 있겠네. 나는 좀 안 막힐 때 갔다 온다. 그리고 숙소비도 좀 싸요. 맞아요. 저렴하죠. 항공권도 더 싸겠죠. 네, 더 저렴하죠.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큰 장점인 것 같네요. 근데 그거 말고도 하나 더 떠오르는 거는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면 결론적으로 보통은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 조금 더 난이도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나 군대에서는 시키는 것을 했으니까 이거 해? 알겠어. 이거 할게요. 라고 하면 되는데 자기 주도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건 사실 내가 계속 생각해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어렵지 않나요? 조금 더 어렵지만 이게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지 저는 자존감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선택에 놓여 있는 삶을 살면 내 자신감이 더 높아지고 더 이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생각하면 네. 자신감도 올라가고 자존감도 올라간다? 네.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생각하는 능력,
뭔가를 떠올리거나 이걸 아이템화하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해도 이것들이 1년, 2년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을 1년, 2년 쌓아가다 보면 좀 나중에는 천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과거랑 비교해봤을 때 아, 나 이러다가 천재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스스로 지금 천재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네. 우리 또 이렇게 장점만 얘기하면 쟤네 좀 자랑한다. 맞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장점만 있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렇지도 네. 않죠. 그러면 우리 단점도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요? 단점. 리치 파카님 먼저 하시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단점 중에 하나는 수익적인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익적인 걸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군생활 할 때보다는 더 넉넉하게 벌고 있어서 뭐 이렇게 쪼들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편차가 너무 커요. 군대에 있을 때는 1월 월급과 2월 월급과 이게 다 봉급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어쨌든 네. 봉급 월급이 똑같잖아요. 일정하잖아요. 네. 근데 이 디지털 노마드의 삶은 내가 잘할 때는 좀 크기도 하고 못할 때는 좀 적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적을 때는 조금 조급해지는 그리고 맞아. 많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이런 기복이 좀 있다는 거. 기복이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운이 좋은 케이스지만 만약에 운이 조금 안 좋아서 수익적으로 잘 풀어내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그 조급함이 엄청 커서 그 수익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것 그게 네. 가장 큰 단점이 될 것 같은데 이니님은 어떤 걸 단점으로 뽑으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생산성 문제가 생산성. 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투두리스트를 아침에 작성을 해놔도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혹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저는 그날 처리를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회사에서 8시간 꼬박 일을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회사원이라면 힘들어도 했겠죠. 근데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면은 내 컨디션에 조금 맞춰서 하다 보니까 미루게 된다. 네, 약간 미루게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안 미룹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는 거기서는 네.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오늘을 해라라고 네. 하잖아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니고 사실 저희가 독서 네.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책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 제가 인터뷰를 먼저 먼저 했었죠. 해주셨으니까. 그때도 사실 그 책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맞아요. 저도 미루는 게 있긴 하지만 저는 근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 낮은 거를 미뤄도 괜찮은데 우선순위를 높은 것은 웬만하면 안 미루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투두리스트 네. 이 디지털 노마드 하시는 분들은 투두리스트를 짜는 게 일단 중요하고 거기에 넘버링하는 건 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우선순위를 넘버링해서 우선순위 1번 밀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7번, 8번 이런 것들이 밀려도 큰 타격은 없는. 리치 파카님 진짜 리스펙하고 제가 많이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디지털 노마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디지털 노마드를 좀 꿈꾸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언젠간 그만둬야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좀 포괄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디지털 노마드는 결국 또 자기 컨텐츠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사를 만약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퇴사 전에 조금 자기가 어떤 컨텐츠를 할지 방향성이라도 먼저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심적으로 저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 네, 근데 그 힘든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다음 달에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재정 속에서도 퇴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러면 또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 되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디지털 노마드는 어쨌든 1년 정도는 조금 이 수익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재정은 조금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퇴사를 선택해서 디지털 노마드를 준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경제적으로 조금 쪼들린다고 하면은 악수를 두게 됩니다. 네. 나쁜 수를 두게 되고
선택을 올바르게 할 확률이 좀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희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해 놓고 하거나 혹은 디지털 노마드의 이런 과정들이 조금 준비가 좀 된 다음에 퇴사를 하는 저도 이거는 완전 공감합니다. 네, 리치파카님도 사실 퇴사하기 전부터 계속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저도 이 준비를 하고 나오자라는 주의였고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러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고 계신 다능 인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디지털 노마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장단점을 극복해서 계속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제가 좀 또렷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그거 한번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